자, 이번엔 여권 소식도 한번 짚어볼 텐데 여권의 큰 변수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라 대선을 바라보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박원순이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냐?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 생활의 복지 패러다임을 바꾼 찾아가는 동사무소에서도 박원순의 향기가 느낀다. 용산공원의 숲속 어느 의자인가는 박원순 이름 석자를 소박하게나마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임종석 전 실장의 박 시장의 옹호 발언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 글에는 조국 전 장관이 슬퍼요를 또 눌렀다라는 후문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과거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원순 그는 시민 속에 섞이면 시민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박원순 시장이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랄지 겸손한 태도 그리고 또 생활행정을 꼼꼼히 챙겨가는 그런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됐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힘을 이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피해자가 공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아직도 그분으로부터 피해를 받는다라는 취지의 2차 가해를 호소했는데, 자, 개의치 않고 임종석 전 실장은 박원순은 청렴했고 향기가 느껴지고 몹쓸 사람이었냐라는 글을 올렸는데, 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슬퍼요에 공감을 해요. 그래요? 네, 굉장히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모든 사람이 공이 있죠. 하지만 과도 있는 거죠. 예컨대 제가 아무리 좋은 행위를 많이 했어도 뭐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도둑질을 갖다가 했다. 그럼 도둑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고 역사는 항상 다시 쓰여진다 뭐 이런 유명한 말도 있긴 한데 모든 일에는 해야 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박원순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그분의 공과 과를 포함해가지고 정확하게 정당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과연 지금 그 일을 박원순의 공을 평가할 때냐?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김진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누가 있냐면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피해자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사회가 해야 할 일은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피해자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야지 지금 왜 박원순에 대해서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느냐.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시켜줘야 된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상식인데 이렇게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를 계속 여러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가해자가 여러 명이 된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한두 번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 이렇게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배후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예. 자, 그건 이제 정혁진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임종석 전 실장의 박원순 시장을 향한 어떤 개인적 평가다라는 의견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좌파 운동권 세력의 천박한 성인지 감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자신들이 사죄하고 책임져야 할 선거의 승리를 위해 피해자의 고통에 눈 감은 채 2차 가해를 일삼는 당신들은 참으로 몹쓸 사람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정의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대놓고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기까지 합니다. 피해자를 겨냥한 노골적인 2차 가해로 임종석 씨 참으로 몹쓸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가해가 선거 전략입니까? 즉각 임종석 씨에 대해 당에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김영주 의원님,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비판을 하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기 때문에 이 반응을 예상치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한 다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제 앙리법의 안가받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번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가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그 스피커들이 말하는 내용보다도 그 내용 이전에 그 스피커가 왜 출연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임종석 전 실장,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나름대로 어떤 그 현재 이낙연 또 이재명 후보들이 주춤한 그런 공간 속에서 새롭게 대선 후보에 발돋움하려고 하는. 내가 왜 안가받기라고, 제가 왜 안가받기란 말을 했냐면 우선은 밖의 어떤 공기를 떠나서 내부적인 지지자의 힘을 모아서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먼저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총선거가 아니고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엉집된 조직력의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계산으로 해보면 그런 많은 비판을 감수해도 사실은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선거에 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자기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지금은 현재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의 의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분석이었습니다. 논란이 되자 2차 가해 논란이 거세지자 박영선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락 안 하는 분이다. 그분은 지금 당에 오지도 않고요. 저는 그분하고 전화를 한 지가 지금 한 비서실장 그만두고 전화를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 안 하는 분이다 라는 취지로 논란의 선을 긋는 모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